성환님, 저분들 오시라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이미 됐어요. 누가 감자탕을 먹었어? 아, 저희 그때 저희가 그때 그날 3차로. 네. 아 3차로 4차인가 3차인가 4차까지 갔어? 6시까지 놀았대요. 헐. 아침 6시까지. 아, 네, 그렇죠. 좀 많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아무래도 떨어지면 위로 받고 싶지도 않다. 맞아요. 제가 떨어져 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아. 없어지고 싶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연락 안 해. 그 누구도 맞아요. 알아서 연락 안 해주고 하는 애들 눈치 없는 거지.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애초에 준비할 때 어떤 시험인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잠시 탔어요. 아, 진짜요? 물어볼까 봐. 그게 제일 상책이다. 네. 시험 이런 거 일정 언제인지 찾아볼까 봐. 아, 관심 가져주는 게 맞아, 맞아. 부담되니까. 맞아. 선생님이 바로 버리셨어요, 제? 아니 나는 수험생 때 있었던 그 책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지금도 갖고 계세요? 어. 아, 정말요? 책이 그래서 나는 사실 결혼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남편이 책 좀 버리라고 아. 2천만 원인데 책들이 이제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데 가끔씩은 필요도 하고 뭐 법이 바뀐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책을 사는 이유가 대학 교수님들이 쓰신 뭐 그런 책이라든지 뭐 민법이나 뭐 상법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들은 네. 조금씩 이제 개정되면 계속 사서 보지. 정보소설도 도서관을 가서라도 공부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판례 같은 거 최신 판례 같은 거. 사건을 이렇게 받는 그치. 거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판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네. 공부하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자중가 만땅되지 않았어? 그래서 애들 엄마들이 선행학습 시킬 때 애들 수준보다 너무 높은 거 하면 애들 자돌해서 애들 선행하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자격증 우리가 합격을 했으니까 완전히 자존감 뿜뿜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이때 빨리 보험사로 빨리 가고 그래서 나중에 내 사건 하거나 하면 좀 도와주고 독립승사 해가지고 돈도 벌고 나 밥 좀 사줘. 우리 끝나고 뭐 먹을지도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아, 좋아요. 버카이스. 와. 지금 기업이랑 취업 설명회 찍고 있거든요. 같이 같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기업들이 다 볼 겁니다. 오, 저를 뽑아주시죠. 다시 여러분. 네, 들어봅시다. 화이팅! 파이팅! 긴장돼. 아니야, 긴장하지 마. 맞아요, 편집 잘 해주실 거예요. 그걸 여기다 놓고. 뭐 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 예언님부터 나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긴 땄지만 완전히 그 자격증 발급이 되려면 뭐 2년 이상 경력이나 6개월 실무 수습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실무 수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서 먼저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실무 수습을 제가 알기로 네. 한국손해사정 협회에서 네.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협회에 임원으로 제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의 수습 뒤에 이제 또 전문 자격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또 수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저는 좀 그동안 밀어놨던 영어 공부 일단 영어나 이런 제 스펙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해볼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습을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전에 경력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뭔가 이제 가릴 거 없이 정말 이곳저곳에 다 이력서를 넣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회사라던가 그리고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도 되게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를 받아주시는 곳 어디 있다면 그러면 지금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들께 PR할 수 있는 자신을 이게 장점이다. 나는 이런 거 니네가 못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랑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지희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성격은 되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도 보면은 아예 사무직도 있고,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한 것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와 아예 다른 삶을 살았던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는 인사이트 또한 저희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보험 사건을 맡을 때도 뭔가 도전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 좀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열심히 잘 일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이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또 이제 신입생을 뭐 뽑아야 되는 그런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아무거나 해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꼭 좀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버티고요. 좀 모진 일을 시켜도 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생겨도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버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 혼자만의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손해하정사라는 그 업무가 내가 맡은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 간의 그런 협조도 사실상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적지 않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그 학급자 간담회 때 눈여겨봤던 이유가 계속 시종일관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혹시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보고 웃는 걸까? 플러팅 하는 건가요? 이게 항상 긍정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회사 대표님이라면 여러분들 다 세 분 다 저희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저희 회사로 다 모시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시험 전날 여러분들 기억이, 시험 당일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마다 저희 강사들이 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만나 뵌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 각각 학교에 배정된 그 강사들이 다 다르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못 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을 보셨어요? 저는 못 뵀어요. 저는 못 뵀고. 저도 못 뵌 게, 저는 이유가 그 전날 저도 서울 거주하고 있긴 한데 시험 보는 장소가 좀 저희 집에서는 좀 멀다고 판단을 해서 미리 숙소를 잡아놓고 그 근처에서 잤거든요, 전날에. 그래서 숙소랑은 또 학교가 가까우니까 너무 일찍 학교를 가서 강사님들을 못 뵀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뵀었으면 되게 약간 눈물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뵌 게 오히려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저도 그 방문하셨을 때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보니까 그 학생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동중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에 다른 강사님이 오셨던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정문 후문 이렇게 달라서 못 뵀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년에도 또 다시 계획이. 후배들을 위해서. 네. 자, 시험 전날에 사실 저는 가장 후회했던 게 뭐였냐면, 시험 전날 제가 날을 세고 갔어요. 네, 날을 세고 이제 부족한 공부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저는 뭐 합격은 했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에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분들은 그 시험 전날 뭐 잠을 얼마나 뭐 주무시고 가셨는지, 아니면 나는 무슨 꿈을 꾸었다 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글루콤이라고 그 고농축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힘이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비타민 B가 많이 함량되어 있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2개 가지고 가서 하고, 시험 당일날 그걸 버스 타고 갈 때는 전 좀 이렇게 저의 자신감을 좀 뿜뿜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좀 신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얘기 들을 때마다 경이롭네요. 영양제를 막 챙겨 먹고 이상한 앱을 쓰고 진짜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네. 뭔가 경이롭습니다. 태국님은 저는 시험 전날 그 12시까지만 딱 공부를 하고 무조건 잠을 자자. 잠을 안 자고 갈 수는 없다 하고 진짜 딱 예상대로 12시에 딱 끝내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까지도 잠이 안 와서 근데 또 아예 안 자고 갈 수는 없잖아요. 5시에 또 깼어요. 2시에 자가지고. 이럴 거면 먼저 시험장 앞으로 가 있자. 바로 시험장으로 출발해서 그 앞에서 그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이제 체크하고 한 번씩 보고 그러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몸이 되게 예민하고 운동도 몇 달간 끊었던 상태라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 전날에 숙소에 딱 도착하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먹은 것도 다 개워내고 그래도 잠은 확실히 많이 자자 해서 12시까지만 이제 다 개워내고 겨우 잠을 좀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뭐 거리가 좀 나는 서울이라 좀 자신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미리 한번 거리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장도 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당일날에 점심 이런 것도 안 챙겨갔어요. 먹으면 또 탈날까 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그 당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초콜릿이나 달달한 약과 같은 거 간단히 챙겨가셔서 쉬는 시간도 되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냥 유인물 보면서 초콜릿 한 개씩 먹는 거 그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초콜릿 말씀하시니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시험이 좀 길게 보다 보니 네. 점심을 저희가 또 챙겨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저는 작년 2차 때 네. 그 죽을 싸갔는데요. 죽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주위 분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무슨 죽을 그때 새송이 영양죽 이런 거였는데 버섯 냄새가 생각보다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거 사오시고 저는 엄청 제가 허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내내 계속 초콜릿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서 맞아요. 올해는 그 샌드위치 단호박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먹고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고 간단한 거.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태군 저는 이제 괜히 먹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맞아.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견과류랑 초콜릿만 챙겨가고 그것만 계속 꾸준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간단하게 네. 그냥 네네. 출출함만 좀 가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하다 보면 소화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시험 당일날 김밥 싸서 그거 먹는 애는 저밖에 없나 봐요. 김밥 싸가셨어요? 네. 진짜 싸가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 가족이 싸주셨어요. 아, 정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다 먹었는데 울면서 먹었다는 거. 저희가 1교시 시험을 끝나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초콜릿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그런 바나 뭐 이런 견과류 네. 정도 챙겨가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당일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저는 신이 나는데 네. 자 이제 또 궁금한 건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냐면 쉬는 시간에라도 그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의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 10분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 그닥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컨트롤 좀 어떻게 하시고 마음가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좀 그래도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후배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그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모의고사 때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좀 답안을 맞춰보고 싶고 제가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거 궁금해도 바로 닫고 다음 교시 책을 보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되게 생각보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손에 땀도 계속 나서 저는 이렇게 닦으면서 했거든요. 지금도 좀 긴장되는데 그래도 한자라도 보겠다 하고 보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면 진짜 이득인 거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유인물 같이 간단한 것만 들고 가시면은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막 많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어깨만 아프고 다 보지도 못하니까 많이 내려놓으시고 핵심적인 것만 들고 가기 이런 거 추천드려요. 맞아요. 사실 지금 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한증이 있어서 사실 저는 시험 볼 때 장갑을 끼고 시험을 봤어요. 맞아요. 장갑을 그래서 거기 시험 주최 측에 장갑을 끼고 시험을 봐도 되는지 시험지가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저는 아마 장갑 끼고 시험 보는 사람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도 그냥 흰 장갑이 아니라 집에 있는 파란색 장갑을 끼고 파란색 장갑을 끼고 저는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분도 혹시 그 시험 보시면서 좀 내 눈에 거슬리는 뭐 보니까 저 파란 장갑을 끼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었지 아니면 뭐 다리를 막 떠는 친구가 있더라든지 네. 그런 뭐 특별한 기억 없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모자를 쓰고 시험을 항상 봤거든요. 근데 모자를 쓰면 이렇게 다 시야가 차단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아예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감독관님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어플러그를 허용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험생 할 때는 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시험장에 가니까 감독관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어플러그를 낀다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면은 이제 그런 거에 다 차단이 되니까 좀 신경이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막 그만 떨라고는 말을 못 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흐트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가장 또 힘든 건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후배들에게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험생분들에게 이런 얘기 나 정말 해주고 싶다. 그런 뭐 생각나는 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좌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흐트러지는 순간도 많고 일단 시험장을 보러 가서도 내가 1교시를 잘 못 쳤다고 생각돼도 나오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일단 끝까지 치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가장 또 강조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강조 드리는 얘기인데 결국은 나 스스로가 뭔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내가 합격 유무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떨어졌다라고 먼저 점을 치고 중간에 나오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험을 중간에 끊고 나오는 것도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용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회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과 유무를 뭔가 판단하거나 해서 나는 될 거다 안 될 거다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냥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이 시험에 먼저 도전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조금 그래도 그런 마음을 끝까지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손해가정사? 나 이 자격증 딱 내 인생에 딱이야 이러면서 결정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내가 이거를 도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물론 여러분들은 좀 젊으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약이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그래도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직무를 정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어느 분야로 가야 할지. 근데 이 시험에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제 직무가 정해지니까 아직은 회사에 제가 취업을 하는 아지만 굉장히 안도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만 쭉 나아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차린다거나 계속 회사에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큰 뭔가 갈림길이 다 정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공부라는 게 공부만큼 좀 정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같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정해진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합격을 해서 성취를 이뤄내면은 그만한 좀 자존감의 상승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여러모로 도전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더 드시든 덜 먹었든 그닥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용기 낼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막상 노력해서 내 힘으로 따 놓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권이 되게 많아진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뭐 많든 적든 간에 선택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자격증을 따고서도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뭘 못한다 이런 말보다 이 자격증 하나를 따두면 그래도 이 정도 길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들 시작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따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학원이나 강사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고민하셨던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그런 얘기들이 이 시험을 또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합격자 간담회에서 뭐 수기도 이렇게 쓰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뭐 상품권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디다 쓰셨어요? 제 선물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어제 다 썼는데요. 어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지류 이제 상품권으로 바로 교환을 해서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노르질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이랑 이제 파우더랑 그 다음에 디올 가서 블러셔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가서 운동화 하나 사고 하니까 조금 오버되더라고요 돈이. 그래가지고 제 돈 조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 겨울 어떻게 쓰셨는지 그것도 사실상 궁금은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질문이 조금 사실 부질없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나 이 짓은 안 할 걸. 이미 합격은 하셨지만 난 수험생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짓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의학이론 같은 거, 의학이론처럼 암기가 좀 많은 것들을 제가 서머리 노트를 만든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사실 그 의학이론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정리 노트만 봐도 되게 정리가 맞아요. 엄청 잘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만든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것도 제가 막 이렇게 그 장애 그 분류표 같은 거를 제가 또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더 헷갈리고 그냥 서머리 노트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걸로 하는 게 가장 조금, 특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지치는 순간에 꼭 쉬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험 직전만 아니면 하루 정도 쉬어야지 하다가 그게 좀 길어져서 한 3일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쉴 땐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그 쉬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딱 진짜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슬럼프가 왔을 때 하루만 그냥 편하게 쉬자라고 딱 마음을 정해두시고 그날 하루만 푹 쉬시면 다음날에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좀 되더라고요.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유 있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결국 우리 후배 수험생들에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나도 합격 후에 나도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자신에게 뭐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것도 상관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좀 포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당연히 힘든 일도 있겠지만 보람을 내가 느끼고 어느 정도 나의 최종적인 목표라던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그 마음가짐이 딱 잡혀 있어야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그 손해하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공정한 손해하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이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저라는 좀 브랜드 좀 런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차기 이제 후배 손해하정사님들이 오실 테니까 그분들한테 뭐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뭔 그런 시스템도 만들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제 저는 합격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사님들께서 항상 어느 분이든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업계에 도전을 해본 거기 때문에 자격증 딴 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거고 더 탄탄하게 전문성을 쌓아서 뭐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뭐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좀 전문성을 키워보자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또 방송을 듣고 계신 후배들도 나도 합격하고 나도 이런 꿈을 한번 꿔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분명한 동기부여는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원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 학원이 있잖아요. 여러 학원이 있을 때 꼭 샘플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남들이 아무리 저분은 잘 가르치신다 라고 말을 해도 저랑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샘플 강의를 한 번씩 꼭 들어보고 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꼭 나한테 맞는 곳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참석할 때에도 우리 집에서 가기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멀리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사님마다 암기가 힘들면 먼저 암기하고 이해해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떻게 이해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암기해 이러는 강사님마다 다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 들어보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학원 선택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이패스 손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또 저희 학원을 통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몫이 되겠죠. 자, 오늘 세 분 저희들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저희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귀한 말씀도 전해주셔서 우선은 제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희도요.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저희 이패스 손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후배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팅 하면서 인사를 할게요. 네, 좋아요. 제가 이패스 손사 하면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화면 보시고요. 이패스 손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NG.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패스 손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응원합니다. 환영도 해요. 학원에 많이 와주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주먹 불끈. 다시 한번. 네. 이패스 손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특히 다른 강사님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좋았지만 그 자동차 보험이랑 그 1차에서는 손사 이론 가르쳐 주신 윤석열 강사님 팬이에요, 완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강의인데 되게 다른 분들은 자동차 보험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셨는데 저는 제 최애 과목이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강의 내용에 정말 빠져들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재밌는 얘기 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고, 그 1차에서 손사이론도 꽤나 좀 제 평소에 못 들어본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에 잘 때 그 갤럭시 탭을 머리맡에 두고 윤석열 강사님의 손사이론이랑 자동차 보험을 계속 들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잘 때 ASMR 강사님 목소리를 강해주는 맞습니다. 제가 그 시험 당일날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최상은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 와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는 데를 저를 붙잡으시고 이거 이 판례 아니야, 저 판례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일날 시험에 나왔어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저 그런 부분 너무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교수님도 시험 때 이제 첨삭을 받을 때 1대1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던 게 큰 용기가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UPS 수험사 혹시 강추하시나요? 아, 네, 그거 강추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해하성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기까지 용기를 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들 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리어로서의 좀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시작은 안 해봤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실 거고, 직무도 이렇게 딱 뚜렷하게 정해지니까 이 자격증을 통해서 성장할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후배로 혹시 만나시면 잘해주실 건가요? 아우, 그럼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긴 하지만.